조선시대 높은 담장과 소들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는 한양고을에 허사또의 집이 자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하고 평화로웠다. 기와지붕 아래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드나드는 이들의 옷차림 또한 비단결 같았다. 허나 그 화려함 뒤에는 단 한 가지 깊은 속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허사또의 외동딸 복순이가 혼인을 하지 않는 문제였다. 복순은 이미 꽃다운 혼기가 꽉 찬 20살의 여인이었다. 고운 자태의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끊임없이 혼담이 들어왔다. 허사또는 가문의 체면과 딸의 앞날을 위해 내로라 하는 양반 집안의 사내들을 복순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떤 이는 풍채가 늠름했고 어떤 이는 학식이 깊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재물이 풍족했다. 허나 복순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괜찮은 양반 사내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었다. 복순아, 오늘 본 양반은 어떠했느냐? 아버님, 그분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냐? 지난번 박찬봉 댁 아들은 어떠했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사또의 한숨이 깊어졌다. 네가 이리 까다롭게 굴면 언제 시집을 가겠느냐? 아버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허사또의 애간장을 태웠다. 허사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딸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허사또에게 복순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 그날 마을 축제에서 벗들과 어울려 흥겹게 놀다 들어온 복순을 본 허사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복순을 험하게 꾸짖었다. 혼인을 해야 할 처자가 서방도 없이 이리 돌아다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내일 당장 정혼할 사내를 찾을 것이니 그리 알라. 허사또의 호통은 복순의 귀에는 이미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에 불과했다. 복순은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자존감이 확실한 보기 드문 조선 여인이었다. 아비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님, 소저는 아버님을 위해 혼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할 것이며 설령주름이 자글자글한 40이 넘어서 혼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순의 단호한 말에 허사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녀간의 고집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아비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답답했던 복순은 깊어지는 시름을 달래고자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때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짓눌렀던 아버지의 그림자. 오직 가문의 번영과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복순은 걷는 내내 깊은 서글픔을 느꼈다. 나는 정녕 아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인가? 복순의 마음속은 답답함과 고뇌로 가득했다. 결혼을 거부할수록 아비의 노여움은 커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발밑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복순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산짐승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복순은 온몸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뻘건 눈을 번뜩이는 늑대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늑대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맹렬한 눈빛에 화들짝 놀란 복순은 뒤돌아 달아났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공포에 질린 발은 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거친 산길에 집신마저 벗겨져가며 그녀는 정신없이 달렸다. 맹수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듯했다. 늑대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등을 언제라도 덮칠 듯 바싹 따라붙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삶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복순은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달아났다.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듯 늑대의 시커먼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쳐오는 듯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을 내디뎠지만 휘청거리는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절망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복순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산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풀숲을 헤치고 번개처럼 등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늑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썩 물러가라. 놀랍게도 맹렬히 달려들던 늑대는 사내의 기세에 겁을 먹은 듯 으르렁거리던 소리도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황급히 도망쳤다. 늑대의 시커먼 형체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복수는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다. 목숨을 구한 복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다가가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사내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언뜻 슬픔이 비치는 듯했다. 또한 그의 옷차림은 누더기처럼 남루하고 낡았다.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문이 떠올랐다. 이 사내는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의심받는 만복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복순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마을에는 뒷산 깊은 골짜기에 도깨비 남자가 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뒷산에서는 언제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호기심 많거나 용감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달빛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의 섬뜩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빴다. 그때부터 뒷산에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가 된 사내가 살고 있고 그 사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잡아먹힌다는 괴상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복순도 물론 이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의 모습과 행동이 그 소문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그녀는 눈앞의 사내가 바로 그 뒷산 도깨비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복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함께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두려움을 품었다. 하지만 눈앞의 사내는 마을의 소문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을 늑대로부터 구해준 은인이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복순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사내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난 만복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만복은 늑대로부터 도망치다가 복순이 바위에 찍혀 상처를 입은 발목을 발견했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네요. 치료를 해드릴게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 보여요. 제 오두막으로 가서 제대로 치료하시죠. 복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 만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만복의 거처는 산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나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무엇보다 복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 벼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광경이었다. 도깨비라고 소문난 사내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복님께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소문났다는 것을 아시옵니까? 홀로 이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다. 익숙한 일입니다. 그의 미소는 씁쓸했다. 만복은 복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과거 급제를 꿈꾸던 양반 자제였으나 수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 닥쳤으니
바로 혼인했던 부인마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복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으니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짐승으로 보든 도깨비로 보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복수는 그의 아픈 과거에 깊이 연민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고 홀로 고통받아온 세월을 헤아릴 수 있었다. 만복님께서는 이렇듯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신데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복순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만복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복에게 치료를 받고 잠시 그의 오두막에 머물게 된 복순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으로 쓴 글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의 필체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사색과 빼어난 기상이 서려 있었다. 만복의 글솜씨는 참으로 뛰어났다. 복순은 감탄하며 만복에게 물었다. 이 시들은 모두 직접 쓰신 것이옵니까? 예, 저에게는 시를 짓고 그 시 구절로 노래를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만복의 말에 복순은 그제야 밤마다 뒷산에서 들리던 구슬픈 노래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그녀는 기쁜 얼굴로 시 한 편을 골라 노래 소리와 함께 읊어달라고 부탁했다. 만복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복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붓을 들어 홀로 피는 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렀지만 시에 담긴 뜻은 맑은 샘물처럼 복순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굽이치는 강물도 제 길 찾아 흐름에 벗 없다 한들 어이 삶을 탓하리요. 이 몸은 스스로 다스리는 군자의 목이니 천지에 홀로 선 내 강의 주인이로다. 만복의 노랫말은 강인하면서도 고독한 난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노랫말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복순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비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던 복순의 마음,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만복의 시는 복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에 마음이 더욱 이끌렸다. 그날 이후 복순은 자주 만복의 오두막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만복에게 향하는 발걸음만이 그녀의 마음을 이끌었다. 복순은 집에서 정성껏 밥을 지어 만복에게 가져다 주었고 만복은 그러한 복순에게 자신이 지은 시와 노래를 선물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서로에게 정을 쌓아갔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 만복은 복순의 따뜻한 마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복순은 만복의 깊은 내면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반려자가 바로 이 만복이라는 사내임을. 겉모습이나 소문,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을 찾았다고 복순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깊어진 정으로 마음속 확신을 얻은 복순은 마침내 아버지 허사또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서방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복순의 혼인 문제로 애를 태우던 허사또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허사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복순은 숨김없이 말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마을 뒷산에 사는 도깨비 사내입니다. 복순의 말에 허사또는 기가 막혀 버럭 화를 냈다. 뭐, 똥딴지 같은 소리냐? 허사또는 자신의 귀한 딸이 소문난 도깨비에게 홀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여움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복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님, 그 자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그는 시를 쓰고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며 그 글솜씨가 하도 대단하여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될 제목입니다. 복순의 단호한 말에 허사또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딸의 고집을 알기에 그녀가 이토록 확신하며 칭찬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장 그 남자를 이리로 데려오라. 깊어진 정으로 마음속 확신을 얻은 복수는 허사또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만복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만복님, 아버님께 가서 우리 혼인을 허락받아요. 우리가 혼인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순의 갑작스러운 말에 만복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순은 그런 만복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물었다. 소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신가요? 만복은 복순의 당돌한 물음에 쑥스러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말한 대로 정말 똑 부러지는 여인이구나. 그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복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복순은 만복의 망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러지 마시고 당장 아버지를 찾아뵙고 우리의 혼인을 허락받아요. 그렇게 복순은 만복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허사또는 딸 복순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산에 만복의 등장에 내심 당황했다. 그러나 직접 집까지 찾아온 사내를 내치는 것도 사또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만복이 가져온 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글솜씨가 좋은지 한번 봐야겠어. 첫 구절을 읽자마자 허사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미간에 깊이 팬 주름이 펴지는 듯했다. 만복의 글솜씨는 허사또가 평생을 살면서 접했던 그 어떤 글보다도 최고로 꼽을 만큼 대단했다.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사상과 빼어난 필력이 담겨 있었고 그 뜻은 맑은 샘물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허사또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만복에게 물었다. 어찌 이리도 글을 잘 쓰는가? 자네의 학문과 재능은 평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옵니다. 천재로구나. 만복이 겸손하게 답하자 허사또는 속으로 감탄했다. 마침 곧 한양 조정에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100일장이 열리는 터였다. 이는 자신의 위신을 높일 절호의 기회였다. 허사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복에게 제안했다. 자네, 곧 조정에서 100일장이 열리는데 내 품계를 높일 귀한 자리이니 나 대신 시 한 편을 써줄 수 있겠는가? 만복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붓을 들었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다. 강건하면서도 온화한 기운을 담은 시 한 편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바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뜻의 흥국안민이라는 시였다. 그 글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숙연하게 만들었다. 만복이 써준 글을 받아든 허사또는 그 기가 막힌 글솜씨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이라면 필시 100일장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 이 시에 담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일품이니 분명 임금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야. 허사또는 만복에게 이 글이 100일장 대회에서 상을 받기만 한다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수는 그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만복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만복은 여전히 수줍어하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붉어진 귀는 내심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허사또는 약속대로 당장 만복의 시를 품에 안고 조정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다.
며칠 후 백일장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만복이 써준 흥국안민씨는 수많은 쟁쟁한 관리들의 글을 제치고 단연 으뜸으로 뽑혔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흥국안민시에 담긴 깊은 뜻과 빼어난 문장에 감탄하며 허사또를 불렀다. 허사또, 그대가 어찌 이리도 훌륭한 글을 써왔느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글씨 또한 대단하니 과인이 그대의 덕목을 높이 산다. 임금은 허사또를 칭찬하며 풍계 승진을 해주겠다고 윤허했다. 허사또는 기대 이상의 결과에 뛸 듯이 기뻐했다. 그의 욕심 많던 마음에도 뿌듯함이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만복의 시 한 편으로 허사또는 오랜 염원이었던 풍계 승진의 기회를 얻었고 이는 복순과 만복의 혼인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허사또는 아주 만족해하며 복순과 만복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는 더 이상 복순의 고집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복순아,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낀 서방을 찾아오니 내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복순은 기뻐서 만복의 손을 잡았고 만복은 여전히 수줍었지만 복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허사또는 약속대로 당장 마을에 궁궐 같은 번듯한 집을 지어줬다. 웅장한 기와지붕과 넓은 마당은 이전 허사또의 집보다도 훨씬 화려했다. 복순과 만복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존재로 성장해 갔다. 만복은 복순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 덕분에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복순은 만복의 뛰어난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도록 돕는 현명한 아내가 되었다. 그의 탁월한 글솜씨는 한양에 널리 유명해졌고 그는 명망 있는 음유시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그의 시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의 명성은 점차 커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게 되었다. 복순은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집에는 늘 따뜻한 기운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 조선시대 높은 담장과 소들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는 한양고을에 허사또의 집이 자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하고 평화로웠다. 기와지붕 아래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드나드는 이들의 옷차림 또한 비단결 같았다. 허나 그 화려함 뒤에는 단 한 가지 깊은 속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허사또의 외동딸 복순이가 혼인을 하지 않는 문제였다. 복순은 이미 꽃다운 혼기가 꽉 찬 20살의 여인이었다. 고운 자태의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끊임없이 혼담이 들어왔다. 허사또는 가문의 체면과 딸의 앞날을 위해 내로라 하는 양반 집안의 사내들을 복순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떤 이는 풍채가 늠름했고 어떤 이는 학식이 깊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재물이 풍족했다. 허나 복순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괜찮은 양반 사내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었다. 복순아, 오늘 본 양반은 어떠했느냐? 아버님, 그분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냐? 지난번 박찬봉 댁 아들은 어떠했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사또의 한숨이 깊어졌다. 내가 이리 까다롭게 굴면 언제 시집을 가겠느냐? 아버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허사또의 애간장을 태웠다. 허사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딸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허사또에게 복순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 그날 마을 축제에서 벗들과 어울려 흥겹게 놀다 들어온 복순을 본 허사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복순을 험하게 꾸짖었다. 혼인을 해야 할 처자가 서방도 없이 이리 돌아다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내일 당장 정원할 사내를 찾을 것이니 그리 알라.
허사또의 호통은 복순의 귀에는 이미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에 불과했다. 복순은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자존감이 확실한 보기 드문 조선 여인이었다. 아비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님, 소저는 아버님을 위해 혼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할 것이며 설령 주름이 자글자글한 40이 넘어서 혼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순의 단호한 말에 허사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녀 간의 고집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아비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답답했던 복순은 깊어지는 시름을 달래고자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때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짓눌렀던 아버지의 그림자. 오직 가문의 번영과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복순은 걷는 내내 깊은 서글픔을 느꼈다. 나는 정녕 아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인가? 복순의 마음속은 답답함과 고뇌로 가득했다. 결혼을 거부할수록 아비의 노여움은 커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발밑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복순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산짐승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복순은 온몸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뻘건 눈을 번뜩이는 늑대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늑대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맹렬한 눈빛에 화들짝 놀란 복순은 뒤돌아 달아났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공포에 질린 발은 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거친 산길에 집신마저 벗겨져가며 그녀는 정신없이 달렸다. 맹수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듯했다. 늑대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등을 언제라도 덮칠 듯 바싹 따라붙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삶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복순은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달아났다.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듯 늑대의 시커먼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쳐오는 듯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을 내디뎠지만 휘청거리는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절망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복순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산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풀숲을 헤치고 번개처럼 등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늑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썩 물러가라. 놀랍게도 맹렬히 달려들던 늑대는 사내의 기세에 겁을 먹은 듯 으르렁거리던 소리도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황급히 도망쳤다. 늑대의 시커먼 형체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복순은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다. 목숨을 구한 복순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다가가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사내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언뜻 슬픔이 비치는 듯했다. 또한 그의 옷차림은 누더기처럼 남루하고 낡았다.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문이 떠올랐다. 이 사내는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의심받는 만복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복순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마을에는 뒷산 깊은 골짜기에 도깨비 남자가 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뒷산에서는 언제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호기심 많거나 용감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달빛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의 섬뜩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빴다.
그때부터 뒷산에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가 된 사내가 살고 있고 그 사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잡아먹힌다는 괴상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복순도 물론 이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의 모습과 행동이 그 소문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그녀는 눈앞의 사내가 바로 그 뒷산 도깨비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복순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함께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두려움을 품었다. 하지만 눈앞의 사내는 마을의 소문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을 늑대로부터 구해준 은인이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복순이라고 합니다. 복순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사내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난 만복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만복은 늑대로부터 도망치다가 복순이 바위에 찍혀 상처를 입은 발목을 발견했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네요. 치료를 해드릴게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 보여요. 제 오두막으로 가서 제대로 치료하시죠. 복순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 만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만복의 거처는 산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나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무엇보다 복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 벼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광경이었다. 도깨비라고 소문난 사내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복님께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소문났다는 것을 아시옵니까? 홀로 이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다. 익숙한 일입니다. 그의 미소는 씁쓸했다. 만복은 복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과거 급제를 꿈꾸던 양반 자제였으나 수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 닥쳤으니 바로 혼인했던 부인마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복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으니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짐승으로 보든 도깨비로 보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복수는 그의 아픈 과거에 깊이 연민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고 홀로 고통받아온 세월을 헤아릴 수 있었다. 만복님께서는 이렇듯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신데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복순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만복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복에게 치료를 받고 잠시 그의 오두막에 머물게 된 복순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으로 쓴 글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의 필체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사색과 빼어난 기상이 서려 있었다. 만복의 글솜씨는 참으로 뛰어났다. 복순은 감탄하며 만복에게 물었다. 이 시들은 모두 직접 쓰신 것이옵니까? 예, 저에게는 시를 짓고 그 시 구절로 노래를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만복의 말에 복순은 그제야 밤마다 뒷산에서 들리던 구슬픈 노래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그녀는 기쁜 얼굴로 시 한 편을 골라 노래 소리와 함께 읊어달라고 부탁했다. 만복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복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붓을 들어 홀로 피는 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렀지만 시에 담긴 뜻은 맑은 샘물처럼 복순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굽이 치는 강물도 제 길 찾아 흐름에 벗 없다 한들 어이 삶을 탓하리요. 이 몸은 스스로 다스리는 군자의 목이니 천지에 홀로 선 내 강의 주인이로다. 만복의 노랫말은 강인하면서도 고독한 난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노랫말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복수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비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던 복순의 마음,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만복의 시는 복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에 마음이 더욱 이끌렸다. 그날 이후 복순은 자주 만복의 오두막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만복에게 향하는 발걸음만이 그녀의 마음을 이끌었다. 복순은 집에서 정성껏 밥을 지어 만복에게 가져다 주었고 만복은 그러한 복순에게 자신이 지은 시와 노래를 선물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서로에게 정을 쌓아갔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 만복은 복순의 따뜻한 마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복순은 만복의 깊은 내면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반려자가 바로 이 만복이라는 사내임을. 겉모습이나 소문,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을 찾았다고 복순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깊어진 정으로 마음속 확신을 얻은 복순은 마침내 아버지 허사또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서방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복순의 혼인 문제로 애를 태우던 허사또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허사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복순은 숨김없이 말했다. 그분은 다름 아닌 마을 뒷산에 사는 도깨비 사내입니다. 복순의 말에 허사또는 기가 막혀 버럭 화를 냈다. 뭐, 똥딴지 같은 소리냐? 허사또는 자신의 귀한 딸이 소문난 도깨비에게 홀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여움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복순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님, 그 자는 도깨비가 아닙니다. 그는 시를 쓰고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며 그 글솜씨가 하도 대단하여 조선 최고의 시인이 될 제목입니다. 복순의 단호한 말에 허사또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딸의 고집을 알기에 그녀가 이토록 확신하며 칭찬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당장 그 남자를 이리로 데려오라. 깊어진 정으로 마음속 확신을 얻은 복순은 허사또의 말을 듣고 곧바로 만복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만복님, 아버님께 가서 우리 혼인을 허락받아요. 우리가 혼인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순의 갑작스러운 말에 만복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순은 그런 만복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물었다. 수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신가요? 만복은 복순의 당돌한 물음에 쑥스러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말한 대로 정말 똑 부러지는 여인이구나. 그의 얼굴은 홍시처럼 붉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복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복순은 만복의 망설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이러지 마시고 당장 아버지를 찾아뵙고 우리의 혼인을 허락받아요. 그렇게 복순은 만복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설렘이 깃들어 있었다. 허사또는 딸 복순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산에 만복의 등장에 내심 당황했다. 그러나 직접 집까지 찾아온 사내를 내치는 것도 사또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만복이 가져온 시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다. 흥,
얼마나 글솜씨가 좋은지 한번 봐야겠어. 첫 구절을 읽자마자 허사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미간에 깊이 펜주름이 펴지는 듯했다. 만복의 글솜씨는 허사또가 평생을 살면서 접했던 그 어떤 글보다도 최고로 꼽을 만큼 대단했다.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사상과 빼어난 필력이 담겨 있었고 그 뜻은 맑은 샘물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허사또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만복에게 물었다. 어찌 이리도 글을 잘 쓰는가? 자네의 학문과 재능은 평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저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옵니다. 천재로구나. 만복이 겸손하게 답하자 허사또는 속으로 감탄했다. 마침 곧 한양조정에서 관리들을 대상으로 글짓기 100일장이 열리는 터였다. 이는 자신의 위신을 높일 절호의 기회였다. 허사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복에게 제안했다. 자네, 곧 조정에서 100일장이 열리는데 내 풍계를 높일 귀한 자리이니 나 대신 시 한 편을 써줄 수 있겠는가? 만복은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붓을 들었다. 붓끝이 종이에 닿자마자 막힘없이 글을 써 내려갔다. 강건하면서도 온화한 기운을 담은 시 한 편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바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뜻의 흥국안민이라는 시였다. 그 글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절로 숙연하게 만들었다. 만복이 써준 글을 받아든 허사또는 그 기가 막힌 글솜씨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글이라면 필시 100일장에서 큰 상을 받으리라. 이 시에 담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일품이니 분명 임금님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야. 허사또는 만복에게 이 글이 100일장 대회에서 상을 받기만 한다면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수는 그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만복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만복은 여전히 수줍어하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의 붉어진 귀는 내심 기뻐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허사또는 약속대로 당장 만복의 시를 품에 안고 조정으로 달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대감이 넘쳤다. 며칠 후 100일장 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고 만복이 써준 흥국안민시는 수많은 쟁쟁한 관리들의 글을 제치고 단연 으뜸으로 뽑혔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임금의 귀까지 들어갔다. 임금은 흥국안민시에 담긴 깊은 뜻과 빼어난 문장에 감탄하며 허사또를 불렀다. 허사또, 그대가 어찌 이리도 훌륭한 글을 써왔느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글씨 또한 대단하니 과인이 그대의 덕목을 높이 산다. 임금은 허사또를 칭찬하며 풍계 승진을 해주겠다고 윤허했다. 허사또는 기대 이상의 결과에 뛸 듯이 기뻐했다. 그의 욕심 많던 마음에도 뿌듯함이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만복의 시 한 편으로 허사또는 오랜 염원이었던 풍계 승진의 기회를 얻었고 이는 복순과 만복의 혼인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허사또는 아주 만족해하며 복순과 만복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는 더 이상 복순의 고집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기뻐했다. 복순아,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낀 서방을 찾아오니 내 인생에도 큰 도움이 되는구나.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복순은 기뻐서 만복의 손을 잡았고 만복은 여전히 수줍었지만 복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허사또는 약속대로 당장 마을에 궁궐 같은 번듯한 집을 지어줬다. 웅장한 기와지붕과 넓은 마당은 이전 허사또의 집보다도 훨씬 화려했다. 복순과 만복은 그곳에서 정식으로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시작했다.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결핍을 보완해주는 존재로 성장해갔다. 만복은 복순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 덕분에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복수는 만복의 뛰어난 재능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도록 돕는 현명한 아내가 되었다. 그의 탁월한 글솜씨는 한양에 널리 유명해졌고 그는 명망 있는 음유 시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 그의 시는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의 명성은 점차 커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게 되었다. 복수는 남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집에는 늘 따뜻한 기운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 조선시대 높은 담장과 소들대문이 위용을 자랑하는 한양고을에 허사또의 집이 자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려하고 평화로웠다. 기와지붕 아래로는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했고 드나드는 이들의 옷차림 또한 비단결 같았다. 허나 그 화려함 뒤에는 단 한 가지 깊은 속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허사또의 외동딸 복순이가 혼인을 하지 않는 문제였다. 복수는 이미 꽃다운 혼기가 꽉 찬 20살의 여인이었다. 고운 자태의 학문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 끊임없이 혼담이 들어왔다. 허사또는 가문의 체면과 딸의 앞날을 위해 내로라 하는 양반 집안의 사내들을 복순에게 소개해 주었다. 어떤 이는 풍채가 늠름했고 어떤 이는 학식이 깊었으며 또 어떤 이는 재물이 풍족했다. 허나 복수는 어찌나 까다로운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괜찮은 양반 사내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었다. 복순아, 오늘 본 양반은 어떠했느냐? 아버님, 그분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또 그 소리냐? 지난번 박찬봉 댁 아들은 어떠했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사또의 한숨이 깊어졌다. 네가 이리 까다롭게 굴면 언제 시집을 가겠느냐? 아버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제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허사또의 애간장을 태웠다. 허사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딸에게 강한 불만을 품었다.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허사또에게 복순의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 그날 마을 축제에서 벗들과 어울려 흥겹게 놀다 들어온 복순을 본 허사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복순을 험하게 꾸짖었다. 혼인을 해야 할 처자가 서방도 없이 이리 돌아다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내일 당장 정원할 사내를 찾을 것이니 그리 알라. 허사또의 호통은 복순의 귀에는 이미 수없이 들었던 잔소리에 불과했다. 복순은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자존감이 확실한 보기 드문 조선 여인이었다. 아비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빛을 바꾸지 않았다. 아버님, 소저는 아버님을 위해 혼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소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 할 것이며 설령주름이 자글자글한 40이 넘어서 혼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순의 단호한 말에 허사또는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부녀 간의 고집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아비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답답했던 복순은 깊어지는 시름을 달래고자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자욱하게 깔린 때였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짓눌렀던 아버지의 그림자. 오직 가문의 번영과 자신의 지위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 복수는 걷는 내내 깊은 서글픔을 느꼈다. 나는 정녕 아비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일 뿐이란 말인가? 복순의 마음속은 답답함과 고뇌로 가득했다. 결혼을 거부할수록 아비의 노여움은 커졌고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발밑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복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단순한 산짐승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한 복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뻘건 눈을 번뜩이는 늑대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늑대의 날카로운 송곳니와 맹렬한 눈빛에 화들짝 놀란 복수는 뒤돌아 달아났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공포에 질린 발은 맘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거친 산길에 집신마저 벗겨져 가며 그녀는 정신없이 달렸다.
맹수의 거친 숨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쫓아오는 듯했다. 늑대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등을 언제라도 덮칠 듯 바싹 따라붙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내 삶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복수는 목이 터져라 절규하며 달아났다.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듯 늑대의 시커먼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쳐오는 듯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발을 내디뎠지만 휘청거리는 몸은 더 이상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절망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였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복순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갑자기 산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고함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풀숲을 헤치고 번개처럼 등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늑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썩 물러가라. 놀랍게도 맹렬히 달려들던 늑대는 사내의 기세에 겁을 먹은 듯 으르렁거리던 소리도 멈추고 꼬리를 내린 채 황급히 도망쳤다. 늑대의 시커먼 형체가 숲속으로 사라지자 복수는 그제야 풀썩 주저앉았다. 목숨을 구한 복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내에게 다가가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사내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언뜻 슬픔이 비치는 듯했다. 또한 그의 옷차림은 누더기처럼 남루하고 낡았다. 그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문이 떠올랐다. 이 사내는 바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의심받는 만복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소문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복순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이다. 오래전부터 마을에는 뒷산 깊은 골짜기에 도깨비 남자가 산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뒷산에서는 언제나 등골이 오싹해지는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몇몇 호기심 많거나 용감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달빛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내의 섬뜩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빴다. 그때부터 뒷산에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가 된 사내가 살고 있고 그 사내의 심기를 건드리면 잡아먹힌다는 괴상한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갔다. 복순도 물론 이 소문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의 모습과 행동이 그 소문과 너무나도 흡사했기에 그녀는 눈앞의 사내가 바로 그 뒷산 도깨비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복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함께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두려움을 품었다. 하지만 눈앞의 사내는 마을의 소문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을 늑대로부터 구해준 은인이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이름은 복순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사내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난 만복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만복은 늑대로부터 도망치다가 복순이 바위에 찍혀 상처를 입은 발목을 발견했다. 발목에서 피가 나고 있네요. 치료를 해드릴게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 보여요. 제 오두막으로 가서 제대로 치료하시죠. 복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발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 만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만복의 거처는 산 귀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집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나무 냄새가 조금 났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무엇보다 복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 벼루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광경이었다. 도깨비라고 소문난 사내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다. 복순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복님께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뒷산 도깨비로 소문났다는 것을 아시옵니까? 홀로 이 산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괜찮으시옵니까? 만복은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다. 익숙한 일입니다. 그의 미소는 씁쓸했다. 만복은 복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과거 급제를 꿈꾸던 양반 자제였으나 수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련이 닥쳤으니 바로 혼인했던 부인마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빼앗기는 비극을 겪었다는 것이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복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으니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짐승으로 보든 도깨비로 보든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상처와 세상에 대한 체념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복수는 그의 아픈 과거에 깊이 연민했다. 그녀는 그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고 홀로 고통받아온 세월을 헤아릴 수 있었다. 만복님께서는 이렇듯 친절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신데 마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복순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만복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만복에게 치료를 받고 잠시 그의 오두막에 머물게 된 복순은 방 한편에 정갈하게 놓인 책들과 붓으로 쓴 글궈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그의 필체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글자 하나하나에 깊은 사색과 빼어난 기상이 서려 있었다. 만복의 글솜씨는 참으로 뛰어났다. 복순은 감탄하며 만복에게 물었다. 이 시들은 모두 직접 쓰신 것이옵니까? 예, 저에게는 시를 짓고 그 시, 구절로 노래를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만복의 말에 복순은 그제야 밤마다 뒷산에서 들리던 구슬픈 노래 소리의 정체를 알았다. 그녀는 기쁜 얼굴로 시 한 편을 골라 노래 소리와 함께 읊어달라고 부탁했다. 만복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복순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붓을 들어 홀로 피는 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흘렀지만 시에 담긴 뜻은 맑은 샘물처럼 복순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굽이치는 강물도 제 길 찾아 흐름에 벗 없다 한들 어이 삶을 탓하리요. 이 몸은 스스로 다스리는 군자의 목이니 천지에 홀로 선 내 강의 주인이로다. 만복의 노랫말은 강인하면서도 고독한 난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 노랫말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복순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비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했던 복순의 마음,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만복의 시는 복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동질감에 마음이 더욱 이끌렸다. 그날 이후 복순은 자주 만복의 오두막을 방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늑대에 대한 두려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만복에게 향하는 발걸음만이 그녀의 마음을 이끌었다. 복순은 집에서 정성껏 밥을 지어 만복에게 가져다 주었고 만복은 그러한 복순에게 자신이 지은 시와 노래를 선물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읽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서로에게 정을 쌓아갔다.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다. 만복은 복순의 따뜻한 마음에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복순은 만복의 깊은 내면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반려자가 바로 이 만복이라는 사내임을. 겉모습이나 소문, 그리고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오직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을 찾았다고 복순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깊어진 정으로 마음속 확신을 얻은 복순은 마침내 아버지 허사또에게 말했다. 아버님, 제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서방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복순의 혼인 문제로 애를 태우던 허사또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